무릎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고 곧바로 무릎이 무너져 내리고 관절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오히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고 작동시키는 신호이고,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이 붓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 MRI 검사를 받아봤을 때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큰일 났다, 수술해야 하나 보다, 이런 생각부터 드셨던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해 쉽게 수술대에 오르게 되죠.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2번이나 반월상 연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19살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연골이 찢어졌네요 라고 말씀하신 순간 정말 내 다리가 망가진 것 같고 이제 끝인가 하는 공포감이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고 무조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생각에 입원을 하고 바로 수술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후 2번째 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치고 바로 다음 날 아무 고민도 없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때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 무릎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을 갖고 침착하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무릎 전문의 김진구 교수님께서는 반월상 연골 파열의 80%는 수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이후에 무릎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할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을 때 우리 무릎 안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고 걷기도 불안정하고 무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스포츠나 사고 등 급성으로 다친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 서서히 퇴행되면서 진행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무릎 증상이 세게 느껴지면서 왜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 하며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연골이 파열되었다고 해서 당장 무릎이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MRI상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가 무릎 붕괴의 시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찢어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 작은 찢어짐을 큰 부상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릎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의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붓기가 생기는 동안 무릎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약 3에서 4일간 급성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을 다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나는 단계로는요,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손상 직후에 찢어진 부위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고요. 이로 인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고 혈류가 증가하며 붓기가 나타납니다. 2단계로는 통증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뇌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뇌는 이 부위를 위험하니까 쓰지 마 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쓰면 아프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3단계로는 보호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말하자면 화재 진압 모드입니다. 뇌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거나 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무릎이 아팠던 사람들은 대퇴사두근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무릎이 더욱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진 후에 지나오게 되면 자연 회복을 해볼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실제로 많은 분들과 함께 무릎 상태를 관리하면서 반월상 연골 파열 후 수술 없이 최소 4에서 6주 경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활동에 복귀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몸의 회복 메커니즘과도 연결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은 2에서 3주 정도 지속되며 이후에는 염증이 가라앉고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무릎이 잠긴다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 빠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4에서 6주의 시간을 충분히 지켜보며 관리만 잘해도 수술 없이 회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이고 통증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근육을 다시 켜주는 작업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저 또한 4년 전에 무릎 통증 없이 지내다가 배드민턴을 친 직후에 무릎이 엄청나게 붓고 물을 2번이나 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MRI 결과를 바탕으로 반월상 연골 이식술을 권유받았고 저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후 무릎에 물만 빼고 염증약만 먹었습니다. 다치고 3에서 4주 정도 후부터 붓기도 좀 빠지고 근육 마사지와 허벅지 앞 근육 운동 그리고 이제 좌식 사이클을 굉장히 저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주었고 6주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런닝머신도 서서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고 불안함 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3번이나 해봤지만 수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수술도 살을 째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고 작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관리에 대해 무지하여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수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가지신 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무릎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